대한당뇨병학회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30세 이상 당뇨병 환자는 약 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2012년 발표된 2050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한 환자 수 591만 명을 30년이나 앞서 추월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기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당뇨병 전 단계로 볼 수 있는 당뇨병 고위험군이 1,583만 명으로 집계가 되면서 우리나라 국민 2천만 명이 당뇨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당뇨 걱정 없는 건강한 몸을 위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오늘 취향 저격에서는 미 FDA도 인정한 혈당 수치 내려주는 음식을 소개할게요. 당뇨가 좀 왜 위험할까요? 계속 그 인슐린 주사를 막 갖고 다니면서 완치하기가 엄청 어렵다 막 이런 것도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합병증이 되게 많이 올 수 있다 이런 것도 들었던 것 같아요. 당뇨가 좀 어떤 이 때문에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당을 많이 먹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막 유전적인 요인도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 FDA에서 혈당 수치 내려준다고 인정한 음식이 대체 무엇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요거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FDA는 현지 시각 2024년 3월 1일 요거트 섭취가 당뇨병 위험을 줄인다 라는 주장을 관련 제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FDA는 이날 프랑스 식품기업 다논이 요거트 제품에 대해 제기한 검증된 건강 유익성 주장 청원을 일부 승인했다고 해요. 따라서 앞으로 요거트 제조사들은 제품에 일주일에 최소 2컵 이상 정기적으로 요거트를 섭취할 시 당뇨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맥락의 문구를 제품에 표시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번에 허용된 검증된 건강 유익성 주장은 특정 식품이나 성분이 특정 질환의 예방 등에 효과가 있다는 점이 일부 인정됐을 때 식품 업체 등이 광고나 포장지에 이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하는데요. 단 효능이 치밀하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승인된 건강 유익성 주장보다는 낮은 등급으로 요약하면 과학적 근거는 있으나 단정할 수는 없다는 맥락에서 내려지는 승인 방식입니다. 따라서 요거트 회사들은 요거트 섭취와 당뇨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단정적인 표현은 지양하고 관련 증거를 함께 표기해야 한다고 하네요. 당뇨가 좀 완치가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능하지 않는 것도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영상 보다가 알아가지고. 혹시 당뇨에 좋을 것 같은 음식이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당을 내려주는 거니까 뭔가 정화시키는 그런 게, 정화시키는 게 뭐가 있을까? 하여튼 전 요거트인지는 몰랐어요. 그렇다면 혈당 수치를 내려주는 것으로 인정받은 요거트, 우리 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첫 번째, 요거트는 우유로 만든 유제품이기 때문에 칼슘이 풍부한데요. 요거트 속 칼슘은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바뀌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요거트는 대표적인 유산균 제품으로 장내 미생물 증가로 장 건강과 면역력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요거트를 꾸준히 섭취하면 활발한 장 운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요거트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칼로리는 낮아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특히 요거트는 포만감을 증가시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요거트랑 같이 먹으면 좋은 토핑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과일이랑 벌집꿀 이런 거 되게 맛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약간의 견과류 너무 맛있겠다. 거기다 초코칩 뭐 이런 거 있어도 맛있고. 이처럼 우리 건강에 다양하게 도움이 되는 요거트, 그렇다면 당뇨인 분들에게 적합한 요거트는 어떤 걸까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요거트 제품 중에서 과연 당뇨인에게 도움이 되는 제품은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 액상 요구르트입니다.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어 빨대를 꼽아 먹는 형태의 제품인데요. 크기가 작다고 무심코 섭취했다가 혈당이 오를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작은 크기에 비해 당류가 꽤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저혈당 대비용으로 1개 정도 드시는 건 괜찮다고 하니까 이 점 참고하세요. 두 번째, 스푼으로 떠먹는 걸쭉한 형태의 요플레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이 들어있는 요거트니까 혈당에 별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 예상하시는데 생각보다 당류가 꽤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과일이 시럽이나 잼의 형태로 들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혈당 수치를 급격히 올릴 수가 있다고 해요. 무가당이 아닌 경우 대부분의 시판 요거트는 당을 첨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고 드시는 게 좋겠죠? 세 번째, 무설탕 저지방 요거트입니다. 설탕이 없고 저지방이라고 하니 왠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때 중요한 것은 뒷면의 영양 성분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요거트의 원재료인 우유에는 유당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이 유당 역시 당이기 때문에 혈당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요거트에 무설탕이라는 단어가 있더라도 반드시 한 번 더 당류 확인 후 섭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그릭 요거트의 경우 일반 요거트에 비해 유제품을 더 농축해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원유의 함량이 그만큼 높아 유당 함량도 많아질 수 있다는 것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구매 시에 성분표를 보고 구매하시는 편이에요? 당 같은 건 확인해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관리할 때 당이 제일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다이어트 할 때 아니고서는 절대 확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유산균이 죽어도 좀 몸에 좋을까요? 죽으면 어차피 다 배출되지 않아요? 남아있나 내 몸에? 아, 효능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지금까지 시판 중인 다양한 형태의 요거트 제품들이 혈당 수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알아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먹었을 때 달콤한 맛이 난다면 그만큼 당류가 높다는 의미이므로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요거트 어떻게 먹는 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앞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먼저 영양 성분표를 확인 후 상대적으로 당류가 적게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합니다. 당류가 적게 들어있을수록 요거트 자체의 맛이 강해 덜 달고 때로는 시큼한 맛까지도 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먹기엔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그럴 때 샐러드 같은 채소 종류의 드레싱처럼 뿌려서 드시면 조금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그래도 단맛이 부족해 맛없게 느껴지신다면 알룰로스를 뿌려서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알룰로스는 최근 대체당으로 각광받고 있는 성분으로 단맛은 설탕의 70% 정도를 유지하면서 칼로리는 10분의 1 수준으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 큰 인기죠.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이라면 설탕보다는 대체당, 알룰로스를 활용한다면 훨씬 관리하기 편해지겠죠?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우리나라 당뇨병 유병률이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는데요. 당뇨병은 이제 개인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할 질환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 취향저격 구독자분들은 항상 혈당 관리 잘 하셔서 더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보내시기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꼭 필요한 정보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